자, 이제 지상권 관련한 문제 보겠습니다.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에요. 해서 1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 소유 목적에 지상권 설정받았다. 옳은 것은 해서 이때 이제 읽어가는 방식, 지상권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그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옳은표. 그래서 소유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요. 다만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연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연 지상권자에게는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2번 답이었고요. 자, 을이 약정한 치료에 2년분을 연체해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제.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이 현존한다고 했을 때 지상권자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들어주지 않게 되면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요. 바로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좀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를 지급 자체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 비교해서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은 무조건 유상 이해되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이론상 무상이어도 무방하다. 2번 질문은요.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에 뭔가 달라붙었을 때 이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목을 심는다.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가장 간단한 주제에서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고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고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일정 부분을 지배하는 지상권을 고분지상권. 자, 7년 동안 2번 지문 구성됐고 답이 안 되고요. 고분지상권은 그런 경우에요. 선화지라고 해서 고압선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고분지상권. 지하철을 좀 얕게 타서 지나간다. 그러면 그때 고분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상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3번 쉽게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지상권자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가능하죠.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정 지상권 파트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지상권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시 취득을 하죠. 근데 건물 소유권 별개의 문제로 지상권만을 사고 파는 거 또는 지상권을 놔두고 건물 소유권만을 사고 파는 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별개의 권리로 해석을 해 주실 거.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때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료가 확정이 돼야만이 어떻다? 지료 연체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나중에 지료에 관한 부분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사용했던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른편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되면 이런 식이죠.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2년분 지료를 연체를 한 상태인데 등기부에 지료에 관한 내용이 따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모르고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병에 대해서 뭐를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등기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지료를 유료로 하기로 하고 유상으로 하기로 하고 등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지료가 얼마가 부여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때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뀐 지상권자에게 바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소위 소멸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3번은 어려워요. 어려운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돼. 무난한 것들을 잘 하는 게 능력입니다.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소멸 청구 출제 포인트. 자, 지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료를 연체해야지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답이 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답들은 쉽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무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 얘기 해서 이 문제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건 아무리 봐도 지금 4번, 5번 얘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번, 개념상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지상권하고 거물 소유권은 별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회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빈 땅에다 지상권 설정해야지. 이미 건물이 있는데 지상권 설정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 땅에다 지상권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모습. 별 내용도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면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지문. 2번 지문.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3번 지문.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 소유에 대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구분 지상권. 하나도 안 중요해.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의 소멸 청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아까 우리 소멸 청구 합의 2년 아니고 단독으로 2년 이 얘기하고 바로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약간 문제를 틀어서 내는 케이스. 자,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설정자도 뭘 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전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멀쩡한데 미친놈처럼 건물을 때려 부시려고 한다. 그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하면 이걸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쉽게 나와. 근데 항상 우리 앞에 답까지 올 때까지 중간에 이상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그 몇 가지를 찾아보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X 토지에 을 명의 저당권과 함께 그 을 명의 지상권도 함께 설정을 했다. 자, 갑과 병은 그 후에 X에다가 건물 Y를 축조했다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갑 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게 되고 이 X 토지에다가 을이 모두 지상권도
소유로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30회 때 어렵다기보다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파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우고 가야 될 주제입니다. 자, 그러다 치고 나중에 이 토지에다가 뭐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Y 건물이 갑과 병에 의해서 갑과 병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을의 지상권자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의 시효 소멸에도 을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렸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변제에 따른 소멸이 됐든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이 됐든 간에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게 되고요. 그럼 같이 담보지상권도 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2번 질문,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병에 대해서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지금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볼까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격 자체가 뭐야?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담보물, 건물을 이런 건물 등을 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2번, 6번 좀 어려웠어요. 3번 이 저당권자이자 법정 지상권자인 을은 병에게 X토지에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그럼 이제 이 담보지상권자가 이 토지의 사용 수익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용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을이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면은 그때는 자기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했으니까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 Y의 축조로 인해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요 문제는 사실은 저당권 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어떤 담보가 하락 등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 답은 4번인데 별 의미는 없는 문제.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이미 틀렸어. 이것은 담보 지상권이지 그 자체가 담보 물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이 문제는 사실 시험 현장에서 일부 만에 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문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요. 그동안 꾸준히 내왔던 이 주제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 그게 능력이고, 다만 시험 문제에서 10%에서 15% 가까이는 손 못 댈 문제 나온다. 나중에 얘기 듣고 하면 알지만 시험 현장에서 바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나올 때 그거 비우셔야 돼. 그럴 시간에 학계론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돼. 안정적인 점수를 골고루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의미 없는 문제. 너무 난이도 높았었고요. 그 다음 문제. 관수성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스톱.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관수성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근데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로 이제 얘기할 테고, 거기다 살 붙이게 되면 관수성 법정 지상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관수성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관수성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지금 전부예요. 해서 가볼까요? 자, 법정 지상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맞죠? 해서 물론 이제 설정 등기 먼저 하고 이전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2번 법정 지상권자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해서 법정 지상권은 따로 등기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바뀐 소유자 또는 기존의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법정 지상권 등기해야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법정 관수상이든 뭐든 간에 등기 안 해도 어떻다? 바로 기존 소유자에게 그대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딴 놈한테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되고, 다만 이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은 사람은 법정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게 답을 뽑아냈었고요. 3번
법정지상권자,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의 의미지. 그 다음에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지상권이라는 개념하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5번,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나 철거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이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요? 바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뭐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다고 철거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게 뭡니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자는 따로 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1번 가볼까요? 을은 관습상의 법정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갑은 병에게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판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 뭘 갖고 있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을 해 주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주어진 문제 자체에서 병은 건물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지만 법정지상권을 갖는다라고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에 함께 이전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을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 을이 자,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손해보는 건 없거든. 굳이 갑이 뭘 바라려면은 누구한테?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치료에 관한 부분 협의가 나중에 되면은 협의되기 전까지 그 비용을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병과는 별개의 문제. 일단 좀 어려운 점은 일단 유보해 두시고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1번, 2번 일단 유보해 두시고 자, 갑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자,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지금 같은 문제잖아요. 뭐냐면 법정지상권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뀐 사람한테 등기 안 해도 다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2번 때문에 지금 말려버린 케이스인데요. 일부러 제가 이제 말씀을 그대로 드렸는데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자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고요?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결국 2번이 이제 오른편이 되는 건데 일단 유보해 두시고요. 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하고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라는 걸. 법정지상권자는 따로 등기 안 해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이었고요. 좀 이따 2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름의 정당 권한이 있죠? 나름의 정당 권한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법정지상권도 같이 얻어다 취득을 하게 된다. 이번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점. 다시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판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을이 법정 지상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네요. 물어보니까 병은 지금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용할 권능은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지금 병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판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제 답이 다 똑같아. 법정 지상권자 등기를 안 하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중간에 사령 만드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미리 마음의 준비하십시다. 다시 우리가 약정 지상권에 있어서도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 약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아예 답을 외웁시다. 2개로 외우십시다. 자, 3개가 되겠구나. 첫 번째, 법정 지상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된다. 요건 안 나와. 기초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2번 연속 나왔던 것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난이도 있게 구성할 5번 지문 하나 기억하셔야 돼. 지금 이게 28회 때 구성이 됐었는데, 자, 이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을 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전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법정 지상권과 함께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조금 독특한 문제에서 요 주제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 답은 3번으로 뽑았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28, 29 이렇게 연속 법정 지상권 이슈를 삼고 있고요. 30회 때는 엽기적으로 담보 지상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버리시고 2번, 3번 나오는 거 잘 하셔야 돼. 해서 보니까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특약은 어떻다? 아예 효력이 없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를 할지라도 나중에 저당물의 경매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다시 관습성 법정 지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점은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은 건물 철거 특약, 즉 배제 특약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설령 철거 특약 또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왜? 이 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옳게 뽑았고요.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법정 지상권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매매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건물 소유권만 넘어가고 법정 지상권은 옮겨가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경매 얘기 나왔었고요. 자,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또 마쳐야지 지상권 갱신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겁나 어려운 얘기. 자, 지상권 갱신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거죠? 지상권 갱신 청구는 지상권자가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나와요?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지상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상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3번 몰라야 돼. 막히는 지문이 돼도 버려야 되는 지문이야. 너무 어려우니까. 4번 지문이요. 자,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매각 등은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해서 요것도 모를 얘기, 요것도 모를 얘기. 자, 3번, 4번을 몰라야 정상이야. 지금 16년 동안 한 번씩 나왔던 그런 주제니까 비우고 가셔야 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번,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했을 때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요건 틀렸지? 계속 나오죠?
자,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서 경락인 지금 현행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는 등기 안 해도 그렇다 법정지상권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3번 4번 두 개를 버리시고 나면은 대단히 루틴대로 빤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에 막히는 지문들이 있는데 절대 이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 통계 데이터로 분석을 하셔야 돼서 계속 나오는 거 알기도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좀 특이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했고요. 대부분 수험생이 이 중에서 3번, 4번 찍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잘 모르겠는 것을 고르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게 판례 지문인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판례는 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 중에서 답이 됐던 것들은 하도 반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판례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문제가 나와 있나? 예, 지상권에서 분묘기지권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묶어서 분묘기지권하고 지역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